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살수대첩에서 낙오한 그 수나라 포로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대첩의 포로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군으로 쳐들어왔는데, 고구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포로가 발생했어요. 대개 그 통상적으로 그 전쟁포로는, 고대 전쟁포로는 약탈한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성을 공격할 때 병사들한테 사기를 악량하기 위해서 저 성을 함락하면은 뭐 3일이면 3일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렇게 해서 약탈을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이 무너지면 이제 점령군이 들어가서 점령군이 뭐 부녀자를 겁탈하고 귀중품을 뺏고 또 민간인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가져가요. 노예로 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뭐 점령군 하면 나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점령군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 약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탈하는 것을 그 점령군이 그렇게 고대에는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잡혀간 전쟁포로, 또 병자호란 때 잡혀간 전쟁포로 다 민간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살수대첩의 포로는 민간인이 아니고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한 침략군의 낙오병이죠. 한반도로 쳐들어왔던 침략군의 낙오병이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백정이에요. 고려를 침략했던 거란의 낙오병을 양수척 이렇게 불렸죠. 양수척은 이제 뭐냐면은 산골짜기에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소쿠리, 광주리, 뭐 삼태기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또 소나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팔고 하고 사는 걸 이제 양수척이라 했는데, 우리하고 민족이 달랐어요. 말하자면 소수민족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조선 세종 때 와서 저것도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하냐 해서 이제 백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백정이라는 이름이 조선 후기를 지나서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백정이다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찾지도 못하게 돼버렸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 거란군 낙오병이 그 고려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살았듯이, 살수대첩 포로도 아마 가장 그 하층민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포로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전쟁포로는 노예로 삼는 게 관례예요. 전쟁터에서 잡아온 사람은 노예야. 미국의 그 흑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노예는 자기 국민이 아니고 바깥에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돈 주고 사왔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노비 제도를 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았다고. 근데 한국의 노비는 노예하고는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비에 대한 오해하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문제는 이제 집단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버거운 인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배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관리인, 다시 말해 상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적정한 방법으로 분산 배치를 해야 돼. 지금처럼 뭐 사회가 발달해 가지고 뭐 포로 수용소를 만든다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들만 모아서 마을을 구성해 살게 하면은 그게 사실은 화약고죠. 그러니까 이걸 찢어 분산을 해서 고구려 사람들 사이사이에 섞여서 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처럼 아마 관리했을 것이다. 상전을 하나 더 가지고 그 밑에 노비로 붙여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노비를 보면 숫자 몇 명 안 되는 솔거노비나 환경이 엄청 열악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솔거노비는 노예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생활 환경이. 왜냐, 상전하고 같이 살면서 상전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다수의 일거노비는 자유인이었어요.
그 외거 노비가 엄청난 돈을 벌어 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많이 내 가지고 왕조실록에 적힌 경우도 많이 있죠. 왜 이러느냐? 솔거노비를 많이 거느려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상전 입장에서는 솔거노비가 많으면 식량만 축내요. 밥만 축내. 그러고 얻는 게 없어요. 이걸 외거노비로 바꾸면은 외거노비가 납공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입장에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외거노비가 되고 싶고, 상전 입장에서도 외거노비를 만들면은 거기서 돈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외거노비로 만들고 싶고 하니까 외거노비가 대다수고 솔거노비는 소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외거노비가 절대 다수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노비에 관한 오해 92번 영상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나라 사람들이 진대덕을 만나자 자기 친척 아무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를 물었으므로 진대덕이 그들에게 모두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줬다. 수나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소식을 전하더라. 며칠 후 수나라 사람으로 진대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교회 들판에 가득했다. 수나라 포로들이 진대덕을 만났어요. 근데 진대덕이 만나보니까 수나라 포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들판에 가득해. 근데 이 사람들이 외거노비 수준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국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당연한 얘기죠. 진대덕이 만난 사람들은 포로 1세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서 왔었기 때문에 중국의 향수를 가질 수밖에 없죠.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때 진대덕을 딸려서 돌아갈 사람 그러면 전부 손들었을 거예요. 다 돌아갔겠죠. 자유송환했다면 대부분이 돌아갔을 거예요. 포로 1세대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고구려가 망했을 때 신라를 선택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포로의 후손이 고구려가 망할 때 왜 자기 할아버지 나라 중국으로 안 가고 신라로 왔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에 주둔을 했었고 주력으로 싸운 게 당나라 군대죠. 신라는 보조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 포로 후손이 다 당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로 안 가고 신라를 선택했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얘기죠. 이제 고구려는 그 수나라 포로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인구를 불리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배반하면 안 되니까 배반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포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관건은 배반 방지 정치예요. 배반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붙으면 당나라 쪽으로 붙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1대1 관리를 하면 최선이에요. 관리자가 그 포로 한 명을 관리하면 가장 좋지만은 인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속히 이걸 중국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고구려 사람이라고 믿도록 동화를 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근데 고구려는 그때까지 전쟁을 많이 해왔고 잦은 전쟁으로 성비, 남녀 균형이 깨져 있어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남자는 적고 전쟁터 나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포로는 다 남자잖아요. 고구려에는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가 적고. 그러니까 고구려에 많이 남는 여성하고 남자인 포로하고 결혼을 시켜보면은 문제가 아주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야. 독신 여성하고 결혼을 시키면은 남녀 성비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포로를. 아주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지금은 고려 여인을 아내로 맞아 고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 거예요. 고구려 여자하고. 포로의 혼인 정책은 포로를 독신 여성하고 혼인을 시켜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고구려에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성비가 깨져서 여성이 과다한 상태예요. 근데 포로는 이게 전부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면은 여성의 부모가 포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포로가 노비 겸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로에 대한 관리 문제, 여성 과잉의 성비 문제 두 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일거양득이라 말하자면. 이러면 아주 그 좋은 배반 방치가 되기도 하고, 그 여성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빨리 고구려 사람으로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처가집이니까 이제. 근데 고구려는 처가살이 전통의 원조예요. 이 조선 전기까지 처가살이를 했는데 처가살이 풍습이 고구려에서 시작됐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처가살이 전통의 원조예요. 고구려 사람도 혼인하면은 처가살을 해. 수나라 포로는 자기 본가가 중국에 있으니까 뭐 처가살이가 불가피한데, 그러면 그 사람만 처가살이를 하면은 이게 표가 나는데 어차피 고구려 사람도 다 처가살이 해요.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현대의 흔한 국제결혼하고 비슷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포로가 고구려 사람으로 쉽게 동화가 되는 거죠. 어차피 다 처가살이 하고 이 포로도 처가살이 하고 하니까. 그래갖고 자식을 낳으면은 저절로 고구려 국민이 돼버려요. 왜냐? 자식은 외손이잖아요. 외손,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고구려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나라 포로의 아들이나 손자, 이 사람들이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처음에 포로는 중국에 대해서 향수를 가졌겠죠. 돌아가고 싶겠죠. 포로 1세대는 너 돌아갈래 그러면 내가 가겠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가 망했을 때 중국보다는 신라를 선택했어요. 중국으로 안 가고. 왜냐? 고구려가 망할 때는 그 포로는 다 죽고 없고 포로의 아들, 손자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포로는 노비였지만 자식은 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에 대해서는 노비라고 박대를 하고 뭐 천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난 자식은 자기 외손이니까, 외손자니까 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포로는 중국에 일가 친척이 있어요. 근데 자식은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돌아간다 해도 중국 가면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로만 일가 친척이죠. 그리고 이제 처가살이 풍습이 아마 쉽게 동화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고구려 사람도 결혼하면 처갓집에 살고, 나도 처갓집에 사니까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2세, 3세는 외손이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끼리 낳은 외손이나 수나라 포로하고 해서 낳은 외손이나 둘 다 외손이에요. 그래서 쉽게 동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그 2세, 3세는 외갓집에서 태어나서 외갓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상 그 포로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진감선사의 선조, 진감선소의 선조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